근데 우리 사람들이 택지를 잘 몰라요. 왜? 택지하면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택지하면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적어서 주는 게 택지예요. 택지라는 부분이 저는 투자를 할 때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삐약이들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 따로 시간을 낸 거니까 기초적인 것만 할게요. 대한민국은 전체가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다 택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천 마장지구인데 여기도 택지고 좀 이따 갈 때도 이천 중리지구도 택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엄밀히 따지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도시를 만들 때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주택 용지 자리도 주고 관공서 자리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교통도 두고 해서 아예 최초부터 기획을 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게 전국에 있는 택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다 택지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택지를 잘 몰라요. 왜? 택지하면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택지하면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이런 건설회사든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든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택지는 분양권 투자랑 똑같아요. 처음에 땅을 분양권 형태로 분양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우리 아파트처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부동산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빌딩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빌딩을 지어서 한 번에 임대를 줘서 통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강남 같은 경우도 똑같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됐지만 분양을 하지 않고 70년대 80년대 샀던 사람들은 지금 떼부자가 된 거야. 지금 택지 청약반을 안 듣고 스터디부터 왔으니까 제가 삐약 인장을 하는 거예요. 저번 수업 때도 동탄 이신도시 말씀드렸죠. 동탄 이신도시의 모든 땅을 관공서, 학교 이거 빼고 다 분양한 거예요. 그래서 LH는 이걸 분양하기 전에 정부에서 지정하면 도로도 깔고 교통망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이런 걸 계획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건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택청스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용지가 나와요. 그러면 가장 쉽게 처음부터 배워야 될 게 단독주택 용지예요. 단독주택 용지는 딱 두 가지로만 나눠줘요. 주거 전용과 점포 겸용으로 나눠져요. 주거 전용이라는 것은 택지 개발 지구 내에 가면 아파트를 거주하기 싫은 사람한테 1, 2층으로 지어서 집만 쓸 수 있는 것을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점포를 들어가고 위에 집으로 쓰는 게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점포 겸용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를 보냐? 서울 사시는 분들 요즘에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가가 얼마부터 시작해요? 10억이 다 넘잖아. 그러면 아파트를 여러분들 최초 분양받는 때 계약금을 몇 프로 내요? 10% 내죠. 이런 택지도 10%를 내는데 이 단독주택 용지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저렴해요. 수도권에 나오더라도 3, 4, 5, 6 이 선에서 분양을 해요. 아파트도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건물이 다 져야지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택지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받고 잔금을 내야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광역시는 6개월 전매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계약하고 6개월 후에 전매를 하면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택지도 내가 받으면 똑같이 분양권처럼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택지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랑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택지가 어려워 보여요? 토지가 어려워 보여요? 택지가 어려워 보이죠? 토지는 정말 어려운 게 토지예요. 부동산 강사인 저도 토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택지는 너무 쉬워요. 내가 일반 땅을 샀어요. 일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면 내가 도시가스를 끌어와야 되고, 근데 택지는 기본적으로 다 정부에서 밑에 다 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맹지인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택지예요. 즉 내가 택지를 사자마자 바로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이렇게 도로를 다 만들어서 깔끔하게 주는 것이 택지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토지는 너무 어려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 우리가 토지 이음을 들어가거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건폐율이 얼마가 되는지 용적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택지는 아예 공고문에 적혀 있어. 이번에 이제 동탄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공급이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땅 가격 적혀 있고 건폐율
100평짜리 토지인데 60%라고 적혀 있고 용적률도 공고문에 150%, 180% 적혀 있어요. 100평에 60에 180이면 60평, 60평, 60평에서 180평만 지어라. 아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을 적어서 주는 게 택지예요. 택지라는 부분이 저는 투자를 할 때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보면 지금 이렇게 건물 짓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거 다 택지를 받아서 짓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돈이 많아서 질까?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서 질까?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어찌됐든 택지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수익 날 것을 계산해서 건물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5주만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기 우체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우체통을 보면 알 수 있고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을 하면 여기가 몇 가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건물 주차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건물은 총 몇 가구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가구.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상 6가구를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상가를 빼기 때문에 결국에는 4가구밖에 못 넣은 거예요. 다만 이 상가를 빼고 주차를 6개를 그리면 상가 없는 주택을 6가구 넣을 수 있는 것.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를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점포금융 단독주택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상가가 잘 돼야 돼요. 점점 멀어지면 상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잘 될 수는 있겠죠. 여기 식당을 제대로 맛집이 들어와서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월세는 높게 못 받겠죠. 자, 그런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저 아파트에 나와서 저쪽으로 넘어가야지만 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고 결국엔 이 라인들은 양쪽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점포의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카탈로그를 볼 때 동선을 그리고 상가 동선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그려보고 현장에 와서 직접 걸어다녀 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땅을 사야 되고 택지를 입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택지 지고 왔더니 이거 빈 땅 들이고 여기 왜 이래요? 안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이천 마장지구는 H1, H2, H3, H4, H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H1블럭은 군인아파트 2호하고 이 행복주택 이외에는 아직 저 뒤에 아파트가 안 지었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뒤 밑에 H3, H4, H5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상권들이에요.